독도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독도에 돼지와 토끼가 살았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돼지와 토끼가 살았다 하니까 우선 멧돼지와 야생 토끼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만, 멧돼지나 야생 토끼가 아니고 그냥 가축인 돼지와 토끼가 독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도에 돼지가 입도하게 된 사연은 그렇습니다. 과거 초창기 독도 경비대는 울릉경찰서 경찰관들이 6명에서 10명 정도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경계 근무를 맡았습니다. 이들 경찰관들은 보통 한 달씩 독도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당시 사회 전반에 걸쳐 워낙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때 교대도 안 되고 또 식수나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며칠간씩 굶는 것은 예사였다고 합니다. 제가 독도에 있을 때 1960년대 초와 또 말기에 근무했던 각각 한 분씩 두 분이 당시 상황을 기록한 글을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독도 방송을 통해서 그 내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1960년대 초반에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독도 근무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겨울철에 경비대원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런데도 후송을 하지 못해서 사망한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196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근무 인원이 좀 더 늘고 어느 정도 독도 근무가 체계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수송 문제와 먹는 문제였습니다. 지금이야 독도에 석유로 가동하는 발전기하고 또 태양광 발전이 있어가지고 전기 공급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러나 1960년대는 전원이라고 해야 고작 통신장비, 그러니까 무전기죠. 무전기를 가동하기 위한 배터리가 전부였습니다. 그야말로 밤중이 돼도 호롱불을 켜놓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죠. 말하자면 지금은 독도 경비대 40명이 한 달간 먹을 수 있는 부식을 보관할 냉장고가 있지만, 당시로서는 독도의 냉장고라는 것은 아예 상상도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같은 때는 부식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서 당시 경비대원들이 독도에 처음 이제 교대해서 한 달간 들어갈 때 살아있는 돼지를 한 마리 끌고 갔다는 겁니다. 이놈을 끌고 가서 막사 옆에다 매달아 놓고 보통 한 보름 정도 밥짓거기, 즉 잔반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이제 먹여 가지고 키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근무가 중간으로 넘어가면 이놈을 잡아 가지고 부식으로 그렇게 충당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살아있는 돼지를 준다 해도 아마 대원들이 못 잡아서 못 먹었을 겁니다. 참으로 독도에서 돼지 잡는 풍경 상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납니다. 육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허기진 경비대원들, 돼지 미역다는 소리를 얼마나 군침 돌면서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산돼지를 부식으로 독도로 끌고 갔던 것은 한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정확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이 났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토끼였습니다. 토끼 역시 부식용이었지요. 정언이나 단편적인 기록을 종합해보면 토끼가 독도에 있었던 적은 1970년대였습니다. 토끼는 처음 어부들이 독도에 조업 나와가지고 비상식량으로 쓸 목적으로 방사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푸른 울릉 독도 각국의 고 이예균, 김성호 씨가 지은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 이야기 88을 보면 어부들이 동해에서 조업하다가 폭풍으로 독도에 피신을 했을 때
그곳에서 식량이 떨어져서 곤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독도에 토끼를 풀어놓았다라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런 한편으로 돌아가신 독도리 김성도 이장님의 증언을 들어보면 처음 독도에 토끼를 들여놓은 것은 독도 경비대라고 합니다. 1970년대 초 독도에 조업 나간 어부 최종찬 씨란 분이 독도 경비대에서 그야말로 식용으로 들여왔겠죠. 토끼를 항상 얻어왔는데 이 녀석들을 이제 잘 챙겨가지고 먹이지 않으니까 토끼장 밖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듬해 독도에 들어가 보니까 온통 토끼 굴이 있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경비대에서 부식용으로 들어온 토끼가 서도로 건너와 가지고 결국 야생 토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토끼는 한 달에 한 번씩 새끼를 낳으니까 비록 독도에 먹을 풀은 넉넉하지 못하지만 천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적이 없는 독도에서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으면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토끼 때문에 독도 생태계가 급속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1973년부터 울릉애양회라는 단체가 독도에 나무 심기를 시작했는데 독도에 나무를 심어놓고 돌아서면 이 토끼들이 나무 잎뿐만 아니라 껍질까지 깨끗하게 이렇게 갉아먹어 치워버렸던 겁니다. 가뜩이나 독도의 염분 때문에 나무 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토끼가 깡그리 먹어버리니까 이게 독도에서 나무를 살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나무를 심고 주변에 이렇게 철망이 있죠. 닭장 같은 거 많은 철조망 그것을 둘러쳤습니다. 저도 그 독도에 있으면서 그 철망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걸 둘러쳤지만 그래도 토끼는 주로 굴을 뚫고 생활하는 그런 짐승이다 보니까 당연히 재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울릉도에서 포수들을 동원해가지고 총으로 토끼를 박멸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김성도 이장님하고 첫 독도 주민 최종덕 씨의 사이 조준기 씨 그리고 어부들이 일일이 토끼굴을 뒤져가지고 그렇게 잡아서 퇴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독도에 갔을 때 서도 뒷면입니다. 후사면 시멘트 계단이 약 20m 정도가 무너져 내린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바위 투성이인 독도에서 그곳에 이제 흙이 조금 있으니까 서도 후사면에 토끼들이 그곳에다가 집중적으로 굴을 파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멘트 계단이 왕창 이제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이것이 독도의 동물, 돼지와 토끼가 살았던 흔적입니다. 참으로 독도의 자연은 이처럼 기구하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